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자, 60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증서나 지위. 요거는 한마디로 요약집 190페이지. 190페이지. 자, 지금 문제는 320페이지만 요약집은 190페이지.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다 안 돼요. 단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어떤 걸 하면 안 되느냐?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너 확인서 등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등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쌍가루 2번입니다. 2번. 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무개치.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한 번 더 시작. 지무개치.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지무효, 취소입니다. 가로 2번, 환매. 그죠? 금액을 지급하면은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라고요? 환매. 3번은 뭐냐? 돈 주고 싶어도 이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가? 법원에 공탁한 다음에 나가라고 퇴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퇴거 명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은 10년, 투기가열 지구는 4, 5년, 나머지 기타 지역은 3년 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성이 안 찹니다. 형벌, 행정벌 3년 3천까지. 요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한 3문제가 나와 있는데 60번 1번. 자, 집이 틀린 겁니다.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맞죠? 자, 2번은 뭐냐? 자본금 3억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는 맞아요. 근데 주택 상환 사채는 맞지만 여기 요건이 틀렸습니다. 3억이 아니고 5억이요. 5억. 3년간 20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자, 어딨냐면 여러분들 요약집 195페이지 봐요. 요약집 195페이지. 거기 쌍가루 2번 보시면 1 발행기준 넣어줘. 그죠? 5억 원 3번 3년간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주택 상환 사채는 맞지만 그 요건이 틀려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 외에 3번, 4번, 5번은 방금 읽었던 거니까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번 주택 공급 질서, 즉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도, 양수에는 매매, 증여, 저당, 그 밖에 권리 변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 포함이 아니죠. 저당 아니고요. 또 모든 것 중에서 상속도 아니죠. 상속 저당은 제외. 상속 저당 제외. 틀렸죠. 답 1번. 2번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무 개치 맞죠? 3번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줄이면은 환매. 4번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공탁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나가!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퇴거 명령. 뭐라고요? 퇴거 명령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몇 년 범위 내?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62번 같은 문제인데요. 요거는 다 맞는 건데 마지막 단어 때문에 그래요. 1번 맨 끝에 알선, 2번은 증여, 3번은
광고, 4번 광고, 5번 상속. 답 5번이잖아요. 내용은 똑같게 하고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죠?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60번하고 62번이 같은 문제 종류이지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2번이 5번에 상속 또는 저당까지 포함해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자, 63번입니다. 여기는 현재 용어정이 있는 파트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1번. 63번 리모델링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뭐냐?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이다. 맞죠? 그죠? 예. 각각 개인마다는 증축 면적이 30% 이내고 85제곱미터 미만은 40%지만 그 면적을 다 합산하는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도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죠. 예. 3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맞는 편이죠. 여러분들 이것도는요 192페이지 있죠. 191번과 2번은 앞에 용어정의 파트에 나온 내용이고 3번은 192페이지에 쌍가로 3번에 가로 1 동그라미 1번 요거 질문이에요. 1번. 그 다음에 4번 시군구는 여러분 요걸 먼저 맨 위에 그 페이지 맨 위에 가로 3번 요거 질문입니다. 시군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로 안에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는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경우를 허가할 때 요거이죠. 시군구 도계비 심의를 거쳐한다. 맞죠? 예. 3번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요 수직 증축형일 때만 한 거예요. 일대. 이거 어디 있냐면 용어정의 파트 앞에 있어요. 전문이. 자, 요약집 168페이지. 168페이지 펴보세요. 자, 맨 위에 보면은 리모델링의 마지막 줄 있죠? 니은. 보입니까? 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아시겠죠? 요거를 제외한 틀렸죠. 요거일 때만 수직일 때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답 5번입니다. 자, 64번은 여러분들 191페이지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 요약집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할 3주 동안 식국태 플러스 또 3주 동안 할 모의고사 있죠. 그때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내가 설명하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요약집에 있는 거 체크해 줄 테니까. 옳은 것 1번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개축이 아니고 증축, 대수선 또는 증축이요. 물론 증축은 일부 증축이지만 증축은 당연히 일부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안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일부니까. 전부 증축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자. 2번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맞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191페이지에. 자, 밑에 박스 보이죠?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입주자가 또는 사용자가,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관리주체가 만약에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 동의받지만 맨 밑에 입주자 대표 회계할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다르죠, 그죠? 소유자만. 입주 환자 중에서 세입자는 안 됩니다. 소유자만. 살지 않아도 딴 데 사는 소유자만. 하지만 입주자가, 사용자가, 관리주체가는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 전체지만 입주자 대표 회계할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번에 리모델링은 뭡니까? 전체 75%, 동별 50%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보세요. 헷갈리지, 그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지역과 직장 포함해 전부 다 인가받죠, 인가받죠, 그죠? 근데 저를 봐요. 지역과 직장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토지 위에 주택이 건설되면 건설되는 그 주택을 내가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85 이하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왜냐? 그 주택을 분양받으면 기존 주택은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처럼 뭐 예정 해저수가 50% 이상이니 무슨 뭐 최소 20명 이상 이런 말 안 어울리는 겁니다. 왜? 현재 천세대면 1000명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도 안 어울려.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에 대해서만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사용권, 즉 동의 이름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이미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0세대면은 1000세대 중에서 야, 앞으로 이거 리모델을 할 건데 하려면은 조합 설립해야 돼. 그죠? 조합 설립을 해야 돼. 근데 할까 말까?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 요때는 10개 동 한다 그러면 전체 할 때는 전체 다 3분의 2. 요때는 뭐라고요? 3분의 2. 동별 과반수예요, 과반수. 요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101동 한 동만 한다네? 말 들어. 한 동만 하면 한 동 전체니까 전체가 3분의 2니까 한 동을 전체로 보고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자, 이렇게 동의 요건 받아가지고 인가 받았죠?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때 또 동의 받아요, 또. 요건 뭐냐? 요거는 뭐냐? 인가가 아니라 인가 받은 이후에 리모델링 허가 받기 전 동의야, 동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가 받기 전 하면 아까고 얘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자가 반드시 나올 거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전체 75% 이상, 동별 50%, 2분의 1이에요. 50% 이상입니다. 근데 한 동만 한다 그러면은 한 동만 75% 이상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방금 자, 보세요. 그러니까 64번이 2번이 맞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은 리모델링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법을 몰라도, 그죠? 왜? 이거는 정비법상 재건축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지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92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에요. 4번.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왜?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재건축할 때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허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조합이 이미 벌써 조합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있다는 얘기는 벌써 인가 받고 설립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조합이 뭘 하기 위해서?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 동의가 아니고 75% 이상 동의에다가 또 있죠. 동별 50%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75%고요. 동별 50%. 이게 원래 이제 80%였다가 이것이 이제 75%로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뀌기 전 지문이다 보니까 나온 건데 헷갈려 하려고 그런 겁니다. 5번. 리모델링 조합은 총회에서 정하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등등 건등을 시공정을 선정한다. 아닙니다. 경쟁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입니다. 여러분들 192페이지 쌍괄 4번에 나오죠.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자, 65번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인데, 자, 194 있어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쌍가루 6번 있죠. 자, 수리권자가 누구냐? 특광대장이에요. 특광대장. 수리권자가 특광대장입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자, 3번 봐, 3번. 거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이죠. 그죠? 저를 봐요. 일반 시장은 수리권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 말을? 지사의 말을. 그죠?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yes sir 하고 수립해야 돼요. 원래는 수리권자 아니지만 너 수립해라 해야 됩니다. 전남에서는 이제 여기 순천하고 목포하고 나주밖에 없죠. 그죠? 맞죠? 나주에 아니다. 여수 있구나. 그리고 4번 기준 국장 절차는 거기 읽어주시고요. 14, 30일 변경 14일. 자, 지방의회 30일 내에 의견제시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쌍가로 절차의 3번 대도시시장 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받습니다. 저를 봐요. 이것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을 이렇게 바꿔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시장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수리권자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수립 안 해도 돼요. 하필이면 전남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니까 수립한 것이지 원래 수리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뭔 승인을 받아? 수리권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특강 대장 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특강 빼고 수리권자인 대장인 경우에만 수립하면 뭐라고요? 도지사 승인 받으라.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어나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수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풀어봅니다. 66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리권자 및 대상 지역 등으로 틀린 것은 1번 특광대장이 수립해야 한다. 맞죠? 그죠?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에서 증가형 리모델링 소요 예측이 포함되어 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5번, 3번 리모델링은 몇 년마다? 10년. 틀렸죠. 10년마다 수립이죠. 4번 기준 국장. 5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의 도시 우려가 적은 경우 등등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쌍가루 6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67번 똑같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틀린 것. 1번 특광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10살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2번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죠.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30일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요. 요거 14일과 30일이 요 두 개 가로만 쓰는 것이 작년에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3번 대도시가 아닌 시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해야 한다. 수립권자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4번 대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받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번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주택 상환 사채 보겠습니다. 자, 195페이지부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볼게요. 1번 토주공과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지급보증 받는 것은 등록사업자만 지급보증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주공과 등록사업자는 끝에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 틀렸죠, 그죠? 발행하는 건 맞지만 보증자가 들어가면 등록사업자만 틀린 겁니다. 2번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 틀렸죠.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까지인데 아무리 그래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 그러니까 저러봐, 사채는 저거봐, 채권. 줄이면 그냥 채권인데, 기명증권이면 그 채권에 일일이 기명, 그 사람의 이름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는 당연히 성명이 있는 거, 성명이 있다는 얘기죠. 주소는 없어요. 성명만 해서, 성명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196페이지에 쌍가로 6번에 가로 2번 봐요.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나오면 변경은 그 사채 원부에 사채 원부는 다른 말로 하면 채권 명부예요. 채권 명부. 채권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장부예요. 장부. 그러면 이 채권은 왜 기명증권이니까 이름과 주소 다 나와 있어. 채권 명부에. 그러니까 채권 명부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성명과 주소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할 때는 당연히 성명도 바꿔야 되고 주소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명과 주소에 어디 있다? 채권 원부, 채권 명부인 사채 원부에 있고, 그러니까 명의 변경할 때는 채권 원부에 있는 이름과 주소를 다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 채권에는 뭐만? 성명만 나오죠. 왜? 기명증권이니까. 그 채권에는 주소 없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채권에 만약에 성명이 없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없으면은.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 3번 주택상환사채, 즉 채권은 기명증권을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죠? 성명과 주소를 채권 아니고 사채 원부에, 우리 실무에서는 채권 명부지만 법률 용어는 사채 원부입니다.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이죠. 틀렸죠?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 채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 상법이 아니고 이 법이 먼저고 이 법이 없다면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 먼저라는 얘기죠. 없으면 상법이라는 얘기죠. 항상 그래요. 어느 법이든 간에. 예. 자, 넘깁니다. 자, 69번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195페이지에 쌍가로 2번에 가로 1번 그 밑에 있죠. 1번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맞죠? 2번 건설 등록을 한 자일 것. 3번 틀려주죠? 최근 3년간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죠? 틀렸죠?
틀렸고. 답 3번. 그 다음에 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인하할 것. 능력껏 하라 그 말이죠. 능력껏. 예. 자, 70번 하나 더 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채를 발행하는 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장 승인받아라. 2번 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그렇죠? 사채는 채권에는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명의 변경은 다른 겁니다. 사채 원부고요. 한번 사채의 발행자는 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기재를 기재해야 되고요. 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요. 5번 4번은 뭐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사채 납입금은 국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 그 책 봐요. 책 해설지 바로 뭡니까? 보증기관에 보증기관. 국장이라 보증기관에 뭡니까? 사채업자가 협의하여. 그러니까 보증기관. 다시 말하면 국장은 승인권자지. 승인권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로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서로 협의해. 보증기관하고 발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융기관 가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국장이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1번.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중복되는 게 많죠? 여러분들 196페이지 봐봐요. 196페이지. 폈습니까? 196페이지에 거기 쌍가로 5번에 가로 2번 요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전매제한 있죠? 그 내용과 똑같아요. 결국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니까요. 1번 보세요. 세대원 전원 취약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틀렸잖아요. 이건 전원이. 남은 이하 동문. 1번, 2번, 3번 딱 세 가지만 가시겠죠. 그래서 일부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 자, 왜 그런지 알고 있죠, 그죠? 저는요, 스튜디오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딱 하면 딱 끊고 딱 하거든요. 자, 농지법 좀 하다가 합시다. 양념을 만듭니다. 자, 농지법인데, 농지법 19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문제집은 자 330페이지인데 자 6장 농지법 1번 자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가 아닌 것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약집이니까 간략하지만 기본서에는요 농지인 경우가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외우냐고. 근데 농지가 아닌 게 딱 세 개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것만 알면 돼. 농지가 아닌 것에 해당이 되면 농지가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농지로 본다는 얘기죠. 자, 전답과 농지예요. 전답가가 아닌 지목은 농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작을 3년 미만까지. 왜? 지목이 전답가가 아닌데 계속 농사 지으면 지목이 전답가 아니므로 농지가 아니야 하면 안 되잖아요. 3년 미만까지. 전답가가 아닌 지목은 뭐라고요? 3년 미만까지만 농지가 아니에요. 그럼 3년 이상부터는 농지로 본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고요. 따라합시다. 임야는 임야일 뿐. 그러니까 임야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산지 전용을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임야. 그러니까 임야인 상태에서 씨 뿌리고 뭘 이렇게 경작한다. 그건 그냥 농지가 아니에요. 그냥 임야. 그 다음에 디귿 다시 한번 따라하면 초지는 초지일 뿐. 초지는 초지법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뭐냐? 농지가 1천 이상이든지 아니면 농지 위에 농지는 1천 안 되지만 거기 있는 시설물이 330 이상이든지 농업은 90일 이상, 축산업은 120일 이상, 대가축, 이두, 중가축 요 이상, 소 2마리 이상 이거죠.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6번 연간 판매액이 월 10만원 즉 120만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장생 하다가 와 집에 농사가 있어가지고 농사 졌어요. 근데 하필 고추 심었는데 1년 농사잖아 그죠? 팔아먹었는데 120만원이야 하면 안 돼. 만원 덜 받고 119만원 돼야 되는 거예요. 왜? 120만원은 농업인이야. 농지법 적용 받아요. 그러니까 만원은 무조건 빼줘야 돼. 더 준대로도 받으면 안 돼. 안 받아 하고 119만원 받아야 돼. 까먹긴 해봐라.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아니면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요. 농업 경영은 당연히 그죠? 농업인이 개인이 하든 농업법인이 하든 간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 짓는 것이고요. 자경은 스스로 농업인이 스스로 내 땅에서 짓는다. 내지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내 땅이 아니다. 그럼 2분의 1 이상 농사 지으면 농업 스스로 자경 보고요. 농업법인이 자기 회사 땅에서 농사 지으면 자경이죠. 위탁경 뭐냐? 저리 봐, 나 군대 간다. 나 깜빵 간다. 이럴 때 내 대신에 네가 좀 아시겠죠? 네가 좀 위탁해서 좀 농사 좀 지어달라. 대신 내가 일정한 보수를 내가 줄게. 농작업에 몇 프로 주든 간에 월세를 주든 간에 서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농작업에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부 또는 일부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이 뭐냐? 농지를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 1번 농지가 아는 겁니다. 1번 지목 전답과 농지죠 그죠? 자, 이것이 참 아마 이 저자가 맞는 것 같은데 물론 맞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2번 2015년부터 이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보자고요. 부터 계속하여 벼를 경작해온 지목이 잡종지다. 저로 봐요. 잡종지다. 전답가가 아니죠. 일단 농지가 아니지만 몇 년 미만? 3년만 안 되면 돼, 그죠?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7년도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3년 안 되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야. 이것이 이제 내년도 갈 때는 이 지문 나오면 안 돼, 이제. 그때는 2016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속썩이냐고. 3, 4, 5는 농지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자, 2번. 용어정이 틀린 것. 1번.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 해당돼요? 초지는 초지 1번. 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아까 했었죠, 그죠? 예. 요거 뭡니까? 농업법인의 용어정의. 3번은, 그죠? 예. 자경. 그 다음에 4번은 농업경영. 그죠? 5번은 농지의 전용이죠? 오늘 용어정의니까 했던 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쉬운 거들이니까. 3번은 좀 같이 봐요. 3번하고 4번인데. 자, 특히, 자,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 하세요. 했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풀으세요. 자, 4번 봐요, 4번. 중복돼요. 틀린 것. 1번.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다. 맞죠? 2번. 중가축 30두를. 원래 중가축 얼마 이상이죠? 그렇죠. 얼마? 중가축 얼마? 그렇죠. 10마리, 12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맞죠, 그죠?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자, 축산업 얼마 이상? 120일이죠, 그죠? 이상이죠?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요건 쉬운데,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1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무조건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하시겠죠. 하나만 맞으면 돼. 일단 농업이 맞아요. 그 다음에 100일을 농업, 뭐 둘 다 맞네, 그죠? 예, 90일 이상이니까 농업이 맞고요. 4번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이야. 전인 토지는 농지. 전은 무조건 농지죠, 그죠? 4년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1년이건 2년이건 관계없이 전답가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은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 다 되죠, 그죠? 예. 답 5번. 그럼 이제 농지의 소유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봐요. 198. 2번 농지의 소유입니다. 농지의 소유 제한 1. 원칙이 뭐냐? 한마디로 농사 지을 자가 아니면 농지가 왜 필요해? 소유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2번 예외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자체, 네 학교 등 연구기관, 주말체험 영농 얘는 1천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상속 유증 포함 증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자경 후 인용입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몇 년 이상? 8년. 얘는 1만 2년까지입니다. 1만 2년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기 싫으면은 임대 사용하면 돼요. 그죠? 담보농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용의 협의. 허가, 신고, 협의. 농지를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럴 때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하는 것이 있고 행정청끼리는 협의합니다. 협의. 개발상업지구의 1500 미만까지입니다. 지읒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매립 농지를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농사 짓지 아니해도 그러니까 5번 보니까 할 수 없는 자가 뭐냐? 1번, 2번, 3번, 4번은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5번 5년 들렸죠? 몇 년? 8년.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로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8년. 8년만 하면 농사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8년. 왠지 압니까? 나도 왜 10년에 10년이지 왜 8년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기 싫으니까 농지를 팔고 싶은 거야. 8년. 아시겠죠? 네, 그죠? 농지를 팔고 싶은 거야. 그러다 8년이요. 근데 8년엔 연은 발음 잘해야 돼요. 8년 잘해야 돼. 이게 이래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국말은 한국인이 사게 이게 남아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첫 단어가 남녀. 그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항상 약자의 여성이 원형입니다. 레이디 앤 젠틀맨. 그렇잖아요. 한국은 전부 남자가 먼저인데 욕할 때면 여자가 먼저. 예이 연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돼, 안 돼. 왜 욕할 때면 여자가 먼저냐고, 왜? 웃고 넘어가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쓸데없는 거죠? 자, 6번. 쫙 써보자. 자, 8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야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연결되네요. 6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것. 자, 1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로 농지 전용 신고 줄 거야. 조금 전에요. 농지 전용 신고도 허가도 협의 있잖아요. 그죠? 요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는 들어가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신고 대상이거든요.
자, 207페이지 5절 농지 전용 파트인데 그 내용은 208페이지 봐요. 8페이지. 자, 20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신고 나오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신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가 신고사항이에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 6번 1번 지분이 그 얘기 마을회관 등등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맞잖아요. 일단은요. 만약에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2번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장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 그러니까 농지 전용 협의도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방공사는 농장과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바로 그 페이지 요약집 바로 위에 가로 2번에 농지 전용 협의. 협의는 누구만? 행정청끼리만. 누굽니까? 주무부 장관과 지자체만 해요. 아셨죠? 주무부 장관, 그러니까 농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장관급들하고 지자체장, 행정청끼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공공시행자 맞지만.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에 의하여, 4번 매립농지, 5번 평균 경산을 10% 이상, 영농요건 분리죠? 예, 그건 다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하나 더, 농지 소유 더합니다. 소유. 자, 틀린 것. 요거는요, 여러분들. 자, 199페이지, 199에, 거기, 쌍가루 2번 있죠? 쌍가루 2번, 3번, 그 내용입니다. 2번. 1번.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는 오로지 농지법에서만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맞는 겁니다. 쌍가루 3번 나와 있죠. 요약집에. 그 다음에 2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지역 아니건 바뀌건 내가 농사 짓는 목적이라면 돈이 없어 그렇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농지는 소유는 제한 없습니다. 왜? 농지법이 왜 있냐면은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관계없는데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요, 제한이 있었다가 계속 세월이 바뀌면서 이게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 임대차 기간 중에,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아까 있었죠? 주말점 영농은 1천 미만까지. 왜? 1천 이상은 농업인이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100% 다 받아가지고 같이 농사 지으면 돼요. 근데 상속받는 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죠.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농사 안 져요. 그러면 1만 이내까지는 농사 짓던 말도 소유 가능해요.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해야 돼, 처분. 근데 처분하기 싫어. 왜? 이 주변에 개발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농사 짓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요? 임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 힘드니까 어디에다가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 위탁은요, 위탁이 목적이 아니고 뭐요? 임대 사용대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원래 위탁은 뭡니까? 다이렉트로 내 너한테 보수 줄게, 내가 깜빵 갔다 올 기간 동안만 농사 지어줘, 이거거든요. 위탁은.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 위탁은 그 위탁과 달라요. 임대 사용대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 위탁이 아닙니다. 임대 사용대 하기 위한 위탁입니다. 그럴 때는요, 임대했다면, 사용했다면 그 기간 중에는 초과하더라도 내 거잖아. 그죠? 예. 소유할 수 있죠. 계속 임대하면 돼요. 임대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년 이상 농업 경영 인용도 1만 이내. 그죠? 초과되는 부분도 이하 동문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쌍거리 2번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나오자는 거죠. 자, 8번 풀어봅니다. 8번인가요? 7번. 아까 7번 하다 말았죠. 7번, 3번 맞는 것이고요. 4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밖의 농지를 세대당 5만까지 소유, 이런 거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아니건 바뀐 거는 돈이 없어 못 사지 뭐. 다 가능합니다. 다만 농사 짓는 목적일 때 5만까지 이름은 없습니다. 틀렸죠? 그런데 주말 체험 용농은 일단은 얼마까지? 1천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8번까지 할게요.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틀린 것. 1번,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1만까지 없죠, 그죠? 1만까지 뭡니까? 상속받을 때. 이것도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닐 때 1만까지죠. 8년 이상 농업 경영 인용이 1만까지죠, 그죠? 지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틀렸죠? 나오죠? 2번에 상속.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 1만까지. 3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 1만까지. 하지만 4번에 방금 상속이나 8년 이상 요거 있죠. 4번 상속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죠. 그러니까 위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임대가 목적이죠.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소유상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소유할 수 있고요. 5번 5 하나만 체크할게요.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이는 3년 3천입니다. 요 하나 해주시고, 여러분들 요약집에다가요, 요약집에 거기 쌍거리 2번 있죠. 농지의 소유 상한 옆에 적어 있어요. 위반, 소유 상한 위반 땡땡 3년 3천. 요약집 199페이지 거기 위에 쌍거리 2번 제목 옆에다가 위반 땡땡 3년 3천 줄여가지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농지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